화이트 진로 2023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0.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3.2%가 감소했습니다. WCAI 회전율, 가공비 발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6.6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트 진로 상생한 주류 도매가 한시 동결 이끌어 식당 가격 인상도 제동. 윤한영 기자가 뉴시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종합주류 도매업 중화회 정부 물가안정 협조, 출고가 80원 오르면 식당서 1000원 뛰는 관행의 제동, 소주 인상 전 가격 물량 확보, 편의점 마트 가정용은 인상. 주류 도매업체가 국민의 술인 소주의 출고가 인상에도 도매가를 당분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는 소주 출고가가 80원 단위로 오르면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소주 가격이 1000원씩 올라와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뭐, 기준 판매율 해가지고 과세 표준을 좀 줄여준다. 뭐, 이런 내용을 또 보도한 내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까지는 가격을 안 올렸는데 작년에 올리고 이 4분기 때 가격을 일부 출고가를 뭐 한 6점 몇 프로인가 이렇게 인상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또 소주값 오르면은 소주값 뭐 7천 원이라 그러면은 딴 걸 사 먹지 소주 왜 사 먹겠느냐 이제 그 식당에서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스cepticism은 이름으로 뭐 어떤 그 근거 이런 등등이 뭐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스루프 회계에 대한 것을 좀 소개하고자 정리해 본 글입니다. 왼쪽 거는 현실을 좀 의구심을 가져보는 거 그런 취지로 써진 거고요. 오른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왔던 물리법칙에 대한 가정은 우리 세계의 특징이 아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양자 역학에서 양자의 얽힘과 중첩이라는 그런 내용에서 따온 건데요. 제가 이것을 그 패러디를 좀 해보면은 우리는 오랜 세월 지켜왔던 제조원가 법칙의 가정은 우리 세계의 특징이 아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 두 갈래의 길이 있다. 우리는 아직 가보지 못한 길로 들어가 볼 수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스루풋 회계라는 건데 TIOE를 스루풋 회계는 가정의 기둥을 세 개를 세워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이미 뭐 쭉 그 1년 가까이 방송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은 이 말하자면 그 기둥이 가정이라는 거죠. 원가 회계의 가정은 뭐겠습니까? 원가 회계는 재료비에다가 가공비를 더하면은 가치가 애드된다는 가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그 특징이 아니다. 현실적은 그런 것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먼저 원가 회계의 손익으로서 매출이 1조 6,842억 원으로서 0.5% 증가했는데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연말 재고보다는 13.3%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1.9% 내려갔어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3.7%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가 무려 18.8% 크게 올랐습니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732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51.7%나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4.7%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소주값 올리는데 자기네들이 판매관리비 등을 매출원가는 줄였다고 돼 있는데 판매관리비 등은 줄이질 못했죠. 이런 것까지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는 거냐? 뭐 이런 의문을 가져보면서 스루풋 손익 결과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루풋 손익으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959억 원으로서 7.1%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6.6%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그 상품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은 2.8% 감소했고요. 스루풋률은 2.2%가 하락을 했습니다. 마진율이 일단 떨어졌다는 얘기로 인식이 되고요. 그리고 운영비용은 그 공장 가공비와 판매 관리비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6% 증가했습니다. 공장의 경비는 14.2%를 줄였는데 본사 판매 관리비는 늘어났다 이런 얘기죠. 총계로 따진다면 4.6%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O의 생산성은 1.07로서 0.08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669억 원으로서 53.2%가 감소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62억 6,300만 원이 적게 산출이 되는데 이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에는 상품까지 넣어서 산출을 하고 있는데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68억 원이 증가한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스루풋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168억 원에서 가공비율을 곱한 것이 그 원가회계하고의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대로 향후 재고 명세는 이렇게 재고 흐름으로 그 공시를 해야 기업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출창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냥 논리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용역을 맡아서 한 2년 정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이렇게 그 흐름으로 파악을 하면은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점검은 50%는 먹고 들어갑니다. 쉽게. 이것만 잘해준다 그래도 이 제조업은 재고자산에 대한 투명성만 확보만 돼도 다른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그 매출 원가 재료비하고 운영비용 MC하고 OE로 디커플링 하는 데서 스루풋 회계 분석은 시작을 합니다. 매출원가 재료비를 회사는 ABC로 그 구체적으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제품 제공품 및 반제품의 변동 이렇게 돼 있어서 마이너스 7억 600만 원이란 얘기는 재고가 7억 원어치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및 저장품 사용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5,064억 원인데 8.2% 증가했고요. 상품의 판매량은 3.5%가 감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제조업에서는 원재료 사용액만 주로 표현하던가 또는 소모품이라는 것도 넣긴 하는데요. 소모품인 경우가 제품에 그게 포함이 되는 거라면 몰라도 소모품 사용액은 경비로 떨어야 될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제품 생산을 했는데 이 걸레로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 걸레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닦아내는 가지고 깨끗한 걸레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것들이 제품 가격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제 생각은. 근데 하이트 진로는 저장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소주 가격이나 주류나 음료나 이 병 가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주 같은 경우에는 그 양주 내용보다도 양주 병값이 더 비쌀 거예요. 특히 화장품 회사는 더더욱 그럴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장품 사용액이라고 썼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7.6% 증가를 했고, 운영 비용은 1조 원대를 넘어서 4.6%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운영 비용 1조 213억 원에서 판매 관리비 6,609억 원을 뺀 것이 공장 가공비인데 3,604억 원이 나오네요. 이것이 그 총 제조 원가 비율로는 37%, 5.3% 하락을 했고, 재료 비율은 63%로 5.3%가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160억 원 있고요. 이것은 PQ 생산 재료비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이기도 한데, 그것이 무언가 하니 회사는 상품의 매입액이 아니고 판매액으로 했을 때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 상품은 넣지를 않는다는 기준으로 매출원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증감액을 빼주면은 일치를 합니다. 이것은 제대로 됐다는 뜻이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아쉽게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걸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294억 원이 나갔다면은 재고가 294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288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현금 5억 8,200만 원이 어디로 없어졌는데, 그것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폐기 손실 및 그 평가 손실 금액이 7억 4,200만 원이요. 그래서 손실액이 1억 6천억이 1억 6천만 원이 더 과잉으로 이 손실 평가가 됐다. 그런데 이 갭2가 뭐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추적할 단서는 없습니다. 이것이 현금이 안 맞아 떨어진다는 게 매우 아쉽네요. 다른 데까지는 투명했는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운영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3,096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0.3%가 인건비가 감소를 했어요. 매출 증가율도 별로 없고 인원을 어떻게 이렇게 줄였을까? 직원 수가 85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당 평균 임금도 7.8%가 감소를 했습니다. 연간 연말 매출액인데 1억 3,600이면은 뭐 초일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술 팔아가지고 연봉은 꽤 높게 받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말 연봉이 내려갈 거로 예상이 되는데 본봉이 깎였다기보다는 보너스가 깎인 거 아니냐. 자기네들도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인건비도 줄인 거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광고 선전비는 거꾸로 46.9%가 증가를 했습니다. 광고 선전한다고 해서 소주가 더 팔릴 거냐? 글쎄요. 우리나라 경쟁업체로서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애주가로서는 볼 때는 처음처럼이 있는데,
허구한 날 뭐 소주 소맥을 말더라도 참이슬하고 카스로 섞어 먹는 게 이제 다들 이 관행이 잘 안 바뀌죠. 그 취향이. 카스는 또 경쟁업체 맥주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처음처럼도 먹어볼 만 합니다. 광고 선전비, 뭐 소주 선전이 대부분이겠죠. 맥주 선전도 요즘 뭐 꽤 나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우측 것은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매출원가하고 이 합계액은 매출원가하고 판매 관리비가 합한 금액을 여기서부터 실질적으로는 이 디커플링을 합니다. MC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운영 비용으로 이렇게 에, 그 디커플링을 해서 분석을 하죠. 그래서 종업원 급여를 우선순위로 따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 이제 광고 선전비다 해서 요거만 이렇게 소개를 해왔는데 전체 비용의 성격적 분류 합계액의 내역을 표시를 해봤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 상품 포함해서 6.6회전으로서 거의 1회전 감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물량이 안 팔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수르풋율은 2.2%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의 하락이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TOE 생산성 하락했고요.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45.1%로 2.6% 상승했는데 50%가 넘으면은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은 2.3배로서 4.4배나 내려갔습니다. 이자가 나가는 만큼 영업이익이 2.3배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자 비율이 꽤 높게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캐시 버퍼, 그 현금 버퍼율은 10.9%로서 4.2% 하락했고요. 투하자본 이익률은 3.8% 하락을 했습니다. 구두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데 투명회계도 입증을 해야죠. 그러면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가격 상승과 재고 회전율이 느려졌다는 얘기는 금액이 증가했다는 얘기니까 일단 수량은 거는 제외하고 생각할 때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가정을 추론을 하는 거고요.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도표로 만들어서 논리 구도로 표현을 한 거고요. 이 재고 회전율이 하락한 것을 그것이 투명하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라는 증거는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하면 될 것이다. 이게 그 소주나 맥주 같은 것들은 아마 그 수량으로 산출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보안 사항으로는 재고 흐름으로 데이터를 공시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는 WCAI로 표준화해야 된다는 거를 추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 맥주하고 그 주정, 그 소주 주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맥주 원료를 단순 평균하면은 7.5% 상승했고요. 주정은 7.1%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매입 비중이 4하고 6할 때나 되는데 가중 평균을 계산하면은 7.3%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재료만 공시를 해도 되느냐 그러면은 전체를 우리가 보려면은 여기도 그 재고의 상품이 꽤 많았거든요. 대표적인 상품 가격도 공시를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흐름은 알겠지만은 상품과 소주 병값, 맥주 병값도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공개를 해야 되고 또한
음, 저기 포장재도 있을 수 있죠. 어, 박스채 나가는 거는 그 이 식당에 나가는 박스 같은 거는 이제 더 이상 포장은 없지만 선물용이라든지 양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장비가 꽤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것도 가격 변동을 좀 얘기를 해줘야 아, 소주 가격을 올리고 맥주 가격을 올리는데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상반기까지의 이 테라, 하이트, 켈리라는 게 있죠. 요즘 켈리가 뭐 많이 선전을 많이 하는데 가격 변동한 거 수출 가격이 0.1% 내려갔고요. 비중은 33%, 참이슬은 없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반기까지는 가격을 인상 안 했댔어요. 근데 수출은 0.9% 상승을 했습니다. 요게 매출 비중을 곱하면은 가중 평균으로 0.45, 그러니까 0.5%가 인상이 됐다. 음, 내수 가격은 상반기까지는 인상을 안 시켰댔어요. 그래서 요걸 조견표로 본다면은 100%를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은 원재료 가격이 7.3% 했을 때 가격 상승 안팎률은 4.6% 영향을 받을 것이고, 원가 일을 전략을 했죠. 2%가 그 가공 비율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은 최하 2.6% 정도는 그 4분기에 그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런데 이제 0.5% 내수 가격은 안 올렸더라도 수출 가격은 올렸다는 얘기죠. 0.5%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안팎률에 비해서는 판매 가격은 그렇게 올리질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 4분기에 그 소주값이나 맥주값 추락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나름대로 영업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에 또 영업이익률도 그렇게 높질 않아요. 하이트 진로가.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 직원도 많이 그 내보내고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데 소주 가격 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소매 가격을 너무 비싸게 받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데 주류 도매업체 이런 데가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 모르지만 옛날부터 그 주류 도매업체 뭐 이런 데가 원래 그 업계들이 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 소주 주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그 병뚜껑을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병뚜껑 출하량만 가지고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주 주류에 대해서는 국세청하고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원가 회계 기준으로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하면은 2조 1천억 원대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재고가 13% 증가한다면은 1,044억 원 이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고를 거꾸로 13% 줄인다면은 영업이익은 667억 원으로 무려 377억 원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의 맹점이면서 모순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모순이 아니고 정상으로 알고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그 서두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죠. 매출 스루프스루 그한 것은 2조 1천억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 784억 원의 영업이익이 예측이 되는데 좀 더 그 이익을 더 내보자 해서 재고 회전율을 그 연말까지 9회전까지 성공을 한다면은 2% 정도 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뭐 광고 선전에서 술을 더 먹든지 경기가 안 좋아서 술을 더 먹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은 매출 효과가 2조 1,400억 원대가 돼가지고 1천억 원대 영업이익이 날 것이다.
자, 2조 팔아가지고 1,000억 원 남는다. 그러면은 이게 한 5% 정도 되겠죠? 5%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아, 거기다가 이제 또 당기순이익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영업의 비용도 있고 손익도 있고 등등이 이제 그 밑에 또 이제 쭉 나가는 게 있죠. 그래서 스루프 회계 기준은 2조 1천 비슷하게 나오죠. 그 2조 1,052억 원. 원가 회계 기준은 2조 1천 약간 원가 회계보다는 여기가 좀 낮게 나오죠. 8억 8,2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 가공 비율도 낮고 그다음에 그 재고 변동의 폭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일단 그 재고가 증가를 했었죠. 그래서 재고 증가 때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돼 있고 원가 회계보다 어떻든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루프트 회계는 또한 인플레이션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아니 통계치로서의 어떤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주 장사, 물 장사는 스루프트 회계로 어, 바로 도입을 해도 또 좀 뭐 합리적인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 주가는 21,350원으로서 4,200원 하락했습니다. 연초보다. 그리고 PBR 장부 가격 대비 133%, 21% 하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5% 이상 주주는 하이트 진로 홀딩스가 50.86%, 어, 2분의 1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연금공단이 6.86%, 외국인이 9.16% 가지고 있고, 하이트 진로 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박문덕 씨로 29.49%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이트 진로 3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을 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좀 올렸어도 연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소주 가격을 더 올린다면은 아마 사람들이 또 막걸리 쪽으로 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의 그 서민 소주 가격이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강남 같은 데 가서는 소주를 가급적 안 먹습니다. 강북에 싸게 파는 지역이 꽤 많습니다. 그런 데서 소주를 먹게 된다. 우리나라 소주는 식당에서도 파는 거기 때문에 반주로 대단한 문화죠. 술을 즐기는 민족, 명절에 춤과 가무를 하는 민족, 술 마시고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